네, 이번에는 공매자산 중에서 수탁재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매자산에는 압수국유 해가지고 압류재산, 수탁재산, 국유재산, 그 다음에 유입자산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수탁재산 그러면 대부분 이제 뭔가 좀 낯설고, 그죠? 낯설죠. 뭔가 우리가 낯선 경우를 만날 때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낯선 어떤 명칭을 하나 만났어. 난감합니다. 난감하다. 네, 머리가 하얘지고 이게 뭔 아, 뜻이지? 그래요? 네. 낯선다고 머리가 하얘지나요? 자, 성재 씨. 네. 낯설면 일단 어색하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도 좀 찾아보게 되고 뭐 네이버나 포털 같은 데서 무슨 뜻인가 궁금하죠. 자, 무슨 뜻일까? 수탁. 수탁. 네, 뭔가를. 암탉 반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아, 근데 말이 되네. 근데 네. 공매에 그런 게 나올 일 없고, 암탉이 나오나, 수탉이 나오나, 이럴 일 없고, 어떤 누군가가, 맡겨서, 팔아달라고 그렇죠, 맡기는. 그렇죠. 예, 부탁을 받은 거. 이게 숫자가 받을 숫자죠. 네. 받았다. 그럼 부탁이라는 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탁받은 재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법원 경매도 사실은 부탁받은 거죠, 어찌 보면. 근데 법원 경매도 부탁받았는데 이 법원 경매랑 유사한 것은 압류재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압류재산은 경매처럼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죠? 여기는 매주가 떨어지고, 법원은 매월 차감이 되는 거죠. 네. 진행도 매주 진행이 되죠, 공매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주 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한 주만, 야, 이번 주만 지나가면은 또 10%.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건져 먹을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회독을 강조할 때, 대부분 일회독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순식간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매 전체가 어떤 거는 매달 떨어지고, 공매는 매주 떨어지는데 그 매주가 1일날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는 1일날 떨어지고 누구는 2일날 떨어지고 누구는 3일날 떨어지죠. 네. 경매도 그러잖아. 네. 그렇죠. 오늘 진행돼서 20% 떨어진 놈이 있고 공매는 또 매주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스케줄로 마치 우주 공간을 떠올려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별들이 알아서 움직인다. 예. 그러다 보니까 둘이가 부딪히지 않고 막 움직이는 어떤 우주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2만 개의 어떤 별들이 자기 스케줄대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놓치지 않고 잡아내야 되니까 일회독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회독의 의미가 사실은 이런 어떤 다양한 재산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때 딱딱 잡아채야 되기 때문에 일회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심오합니다. 저는 이제 일회독을 통해서 우주의 이치를 많이 생각을 했죠. 더욱 심오합니다. 배우면서 닭이 울면. 그렇죠. 수탁 그러면 닭을 딱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수탁재산 그러면 암탉하고 반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재밌다. 아까 낯설면은 거부감도 있고 네네. 두려움도 생기고 이게 뭐냐 싶지만 수탁재산은 말 그대로 부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부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외부 업체에서 외부 업체라고 하면은 은행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국가기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유입을 받는 거죠. 여기 있죠. 공공기관하고 금융기관이 이렇게 매각을 위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같은 국가기관 중에서도 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이라고 할까? 우리 협회 시험 시스템 달죠. 네네. 그래서 쪽지 시험도 보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킹왕짱 옥션 회원이든 협회 회원이든 우리한테 똑같은 고객이죠. 그렇지만은 그 고객에게 쪽지 시험을 내고 싶어. 네. 그러면은 킹왕짱 옥션에서 낼 수 없죠. 우리한테는 쪽지 시험 시스템이 킹왕짱에는 없으니까. 그럼 어디에 있죠? 대한공개매사 협회 홈페이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가 협회에 갖춰놨기 때문에 당연하게 시험을 보려면은 협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국가기관들이 공무원의 특징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런 매각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 처리하는 법적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의해서 매각을 위임하게끔 법령으로 또 이렇게 매겨 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하고 은행도 원래 자세히 보시면은 시골의 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골의 은행의 홈페이지를 딱 보면은 매각부동산 이래가지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가끔은 현관 유리문 앞에 공고 입찰 붙이는 그렇지, 거. 네네, 그렇지. 그거죠. 옛날에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김재희 그 광주 지사장이 네. 자기 그 고객이 교육생이죠. 교육생이 무슨 시골의 농협에서 무언가를 매각했던 거 기억나요? 방앗간인가? 네네, 기억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소금쟁이 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앗간은 통상 이게 보면은 시골에서 이렇게 은행 자산을 판매할 때는 그 인근의 토지의 주인들만 대상으로 한다든가 인근 주민만 대상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도 이제 특히 방앗간 같은 경우는 방앗간 사업자가 있는 사람만 입찰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거는 자기들이 정하기 나름이니까. 이제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있다. 개별 은행에서 자기가 파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은행이 다 팔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디에 맡기죠? 수탁? 공매 한국자산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네. 맞습니까? 여태 자산관리공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하루 종일 녹음을 하니까 서로 이렇게 지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녹음 멘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알았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서 공사. 시간을 많이 썼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각 위에 보시면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에서도 매각도 하고 그 다음 또 어디서 또 맡깁니까? 개인 부동산도 맡긴다. 그럼 개인 부동산을 어떨 때 맡기냐? 우리 왜 그 있잖아요. 그 일시적 2주택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보면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있잖아요. 네. 그죠? 2년 동안 보유를 하면은 비과세인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돼버리면은 2주택이 돼버렸으니까 비과세 요건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즉 한 집을 갖고 있다가 이 집을 팔고 요 집으로 이사 갈 때 우리가 쑥 못 들어가잖아. 그렇죠. 어쨌든 하나를 별도로 그 텀. 팔고 이사 가고 한 채가 또 추가 존재하죠. 그럴 때 팔리는 이 부동산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은 일시여야 돼. 그 일시가 뭐냐면 3년 안에 이게 팔아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2년 안에 팔아야 됐어. 왜냐면 2년 보유를 하면 비과세니까. 근데 그때 그 서브프라임 사건 때 내놔도 안 팔리는데.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투기 목적도 아니고 2주택도 아니고 1주택만 있고 정말로 진짜 하나만 더 사서 이사를 간 건데 그게 안 팔림으로써 오는 그런 억울한 일이 있다. 2주택이 돼버린 그렇죠. 상황.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야 당신들한테 나 맡겼다. 인정해. 자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 인정 이렇게 되는 거지. 2주택이 아니고 1주택이 되는군요. 그렇죠, 맡겼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 경우가 이거 매각 위임 개인 부동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는 양도세 절감 목적이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양도세가 좀 편하게 좀 덜어진다는 거. 그 개념이었어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수탁재산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부탁한 것도 있지만 개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개인이 어떤 경우다? 일시적 2주택일 때 개인이 뭔가 정말 최선을 정말 다했어요라고 국가한테 말해봐야 국가는 잘 믿긴 어려우니까 그냥 야 맡길게. 당신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나는 면제해줘. 나 이거 분명한 거야라고 밝히는 용도로도 수탁을 쓴다는 거죠. 책임 매기지 마 이거군요. 그렇죠. 나 맡길 테니까. 그런 뜻입니다. 네, 얘기해요. 지금 현 상황에 비춰보면 내년 4월에 지금 우리 바뀐 부동산 정책이 많이 지금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요 관련된 매물이 아마 많이 나올 거로 예상할 수도 맞는 있겠네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만 또 써먹는 거죠. 아는 사람. 2017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나중에 또 2018년용으로 또 새로 녹음해야 될지도 모르지. 네. 네. 시대와 매물이. 네. 좋은 물건, 깨끗한 물건으로. 네. 이런 때 또 투자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향. 양질의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그렇죠.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데 있다가 나온 물건이 일반 물건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권리 관계가 깔끔하죠.
그렇죠. 이렇게 뭐 복잡해서 어떤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나오는 아니라 것보다는 이렇게 받는 좀 거예요.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맡긴다는 것은 뭐예요? 금융기관에서 자기가 낙찰도 받죠. 그렇죠. 경매 진행되다 보면은 가게 해당 은행이 직접 자기 물건을 자기가 사오기도 해요. 네. 자, 근데 그 은행에서 사놓고는 자산관리공사한테 팔아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명도도 끝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권리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된 물건을 매입할 수가 그러면 있다. 네, 이 물건에 대해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은 크게 없겠네요. 아니죠. 이게 지금 아마 우리가 어디죠? 거기 부동산. 오산인가? 네네. 오산 상가가 이게 수탁재산 아니었나? 아. 어땠어요? 그거는 다른 공사에서 준 거죠? 네네네네. 그런 괜찮아요. 수탁재산 중에서도 아마 경양프라자가 수탁이었나? 네, 그래요. 뭐 하여간 그래서 수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간 좀 이거는 결국은 물건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한테 눈에 띄냐 안 띄냐의 문제지. 뭐 이렇다고 해서 없고 이거는 뭐냐면 그런 질문의 출발점은 어디냐면 경매나 공매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똑할 것 같다. 그러나 항상 말하지만 똑똑하지 않다. 마라톤에 5명이 뛰어도 1등하고 꼴찌 있고 한 마라톤 우리 동아 마라톤 대회 해가지고 무슨 춘천 무슨 마라톤 대회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2,000명이 뛰어도 1등 한 명이고 그렇죠. 1위 그룹 한 10명 내외고 네. 그다음 2위 그룹 어디나 가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